네, 민주주의 위기를 딛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호남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또 목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대선 앞두고 만났었고요. 네. 2달 전에. 그리고 지금 취임 이후에 지금 처음 뵙는 거죠?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어떤 면이 좋은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재명 정부 님이 하시는 이 방송에 오면 항상 기분 좋습니다. 아유, 그럼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네. 뭐 평가하긴 당연히 좀 이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는 정부다. 일하는 정부다. 네, 그래서 토요일 날도 국무회의하고 필요하면 네. 일요일 날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정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고요. 내용으로 보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다라는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가요? 서민을 네. 위한 정부가 아니라 네. 서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우는 네. 서민의 정부다. 그러니까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몸을 주체가 서민이고 국민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크게 다르네요. 국민의 그렇죠? 정부다. 그러니까 국민을 네. 대상화시켜서 네, 네. 서민을 대상화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할게가 아니라 네. 당신들이 정하고 네. 당신들이 원하고 당신들이 형성한 의견과 의지를 전달하고 실현하는 도구가 되겠다. 그 도구로서 정부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도구가 실현 되는. 도구가 되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상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상법 개정이 가장 확실하고 네. 또 가장 중요한 법 개정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확실한 변화와 지점이라고 봅니다. 상법 개정 짚어주셨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취임 한 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잖아요. 기자회견 이제 지난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빠른 편인데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볼까 합니다. 어떤 스타일이라고 보세요? 일단 그 연빈나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기자회견 봤는데 봤습니다. 볼 때 편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이해하고 있고 방향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말했어요. 예. 할 수 없는 건 없다고 말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자면 부산으로 산업은행 간다 못 간다. 네. 오랫동안 그동안 모든 정치권이 가기를 바란다 가야만 한다 했지만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것, 희망 또는 당위성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명확하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비록 산업은행은 못 간다가 명확한 거예요. 예. 못 간다, 할 수 없다. 단 해수부는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명확하고 그 위에서 좋은 것 나쁜 것 또는 옳은 것 그런 걸 따져야 되는데 항상 그동안 정치는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지 않아요. 국민이 하고 싶어 하는 것만 말해줘요. 네. 그럼 혼돈스럽잖아요. 그렇죠. 이제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선반영돼서 3천을 넘은 거죠. 할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희망 고문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한마디로 명확하게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준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할 수 없는 건 없다고 말해요 그냥. 네. 말해서 예를 들자면 이번에 그 타운홀 미팅이 광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충청지역에 있었잖아요. 네. 충청지역에서 수많은 민원이 왔어요. 밀서 구성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일반 대통령을 모셔놓고 그 네. 귀한 시간에 네네. 작은 민원을 사실 하는 건 시간 낭비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끝까지 듣잖아요. 예. 들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건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히 말하잖아요. 어렴풋하게 다 들어줄 것처럼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 고문하지 않는 정부. 예.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파악이 된 거죠. 우리 지역 그럼 타운홀 미팅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당연히 보셨을 테고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봤습니다. 서울에서 바빠서 서울에 있었는데 예. 서울에 있으면서 그 많은 서울에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고 나르는 사람들과 그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광주, 전남의 절호의 기회였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절호의 기회였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전국의 모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광주, 전남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쉬운 점이죠. 안타깝고. 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과연 광주 시민, 전남 도민 모두가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한가? 우리 스스로 명확한가? 이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게 명확해야 정책적으로도 명확하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기 이전에 무엇을 원하는가도 명확해야 되거든요. 예. 무엇을 원하는 것조차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단계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였는데 지금 명확하게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2달 전에 이제 대선 앞두고 이야기 나눌 때도 그렇죠. 지역에 어떤 공약을 약속하는지를 봐야 된다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달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앵커님 기억하시죠? 그럼요. 제가 그때 와서 그랬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게 명확하면 그걸 들은 대통령이나 정부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도 명확해진다. 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그쪽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그 말 하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냐고.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할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시에서는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준비를 해왔고, 근데 제대로 이제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먼저 하나 진단하고요. 이제 그래서 전달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전달이 안 됐는지, 그리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주 쉬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군공항 이후에 네. 우리가 원하는 광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광주 사람들 모두 알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연빈나 앵커님은 군공항이 떠난 뒤에 거기에 뭐가 있길 바랍니까? 공공이 떠난 뒤에 예. 그 자리에 뭐가 있길 바라냐는 예. 말씀이시죠? 첫째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미지고 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언어로 명확해야 됩니다. 예. 있나요? 뭔가 우리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게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역을 먹이 살리는 산업단지가 만약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AI 관련 산업이 들어온다면 네. 그러면 그거 개발비가 나오나요? 우리 떨어지나요? 기부대 양해를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아무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첫 번째는 기부대 양해가 가장 큰 논란인데 기부대 양해란 뭐죠? 기부대 양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시설, 즉 군공항과 관련된 시설을 네. 무안에다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네. 주면 기부하면 이 땅을 국방부가 우리에게 양해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부대 양해예요. 네. 주고받기식이라는 얘기죠. 이게 정당한가? 이 방법밖에 없나? 이 방법으로 과연 광주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나? 광주 시민 누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해 본 적 있습니까?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 이게 당연히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땅은 주권자는 누구인가? 이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네. 국민 주권 정부에게 가장 잘 통하는 말은 국민 주권이에요. 네. 그러면 이 땅 광주 군공항의 주권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서버린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가 압니까? 네. 누굽니까? 도대체 국가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가 것이죠.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뭐죠? 지역의 것입니다. 예. 지역의 것은 지역의 것으로. 이게 민주공화국 국민 주권 정부의 제1기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주의 것이면 지역에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이 지역의 주권이 누가 있죠? 주민도 있죠. 네. 주민만 있습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살아온 역사가 있죠. 우리 선조들도 주권자죠. 그것만 있습니까? 거기에 살아왔던 수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생명체도 주권자죠. 그럼 우리 과거의 선조들 또 생명체가 모두 함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 찾았어야만 해죠. 그래야 그 국민 주권 정부 안 들어줄 수 없게 했어야만 한다고 봐요. 예. 근데 우리한테 지금 그게 있습니까?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최소한 합의도 없잖아요. 앞으로 그럼 그런 부분이 좀 논의돼 가야 되겠네요. 됐어야 되는데 벌써 됐어야 되는데 예,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네. 그냥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시끄럽고 뭔가 불편하고 광주 군공항이 사라졌으면 거기에 뭔가 개발이 되겠지, 막연하게 되겠지.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1조 원 상당을 해당되는 것을 무안군에 주고 또 그 군공항까지 만들어 주고 다 하려면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 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거기에 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아무도 대책이 없잖아요. 예. 저는 사실 군공항 이제 TF가 구성됐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붙고 해서 요거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걸 이렇게 맵게 말씀을 잘 됐냐 하셔가지고 어떠냐 쉽게 평가할 수 없어요. 예. 다만 광주 시민이 전남 도민이 모두 잘 알고 있느냐. 상이 있어야 되냐 예. 상이 빛나는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윤빈단님 안 그렇습니까? 네. 빛나는 상이 있어야 돼.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최소한 저희 같이 조금 나름대로
이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어로 명확해야 되겠죠. 하지만 광주 시민, 전남 네. 도민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죠? 상으로라도 있어야 돼요. 이미지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체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을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해서요. 그러면 이제 타운홀 미팅이 이렇게 지역마다 열리고 있는 것 자체는 너무 소통의 기회를 열어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결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네. 6억을 제한했잖아요. 이 과정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걱정한다. 그리고 대안들을 시민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여러 군데서 이러저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이재명 정부가 바로 알아서 그러니까 이미 국민이 소통을 통해서 형성한 의견을 알고 있어요. 속도감 있게 그것을 실현하고 성과를 냈습니다. 바로 이게 이 정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소통을 통해서 의견 형성을, 정치적 의견 형성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지금 가장 큰 변화, 즉 소통, 속도,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자본시장의 변화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온전한 의미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고 있다. 예. 그동안 대한민국은 산업자본주의 측면에서는 글로벌 탑5에 해당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어요. 다만 금융자본주의가 후진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자본주의 국가가 못된 거예요. 금융시장이 일부 산업자본주의의 자본가들에 의해서 교란당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이 후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량에 비해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저평가된 겁니다. 자본시장이 후진적이라는 걸 좀 더 풀어서 쉽게 아주 쉬운 말 해보죠. 예. 자, 자본시장은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주식시장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 동등하게 그 회사에 대해 권리를 갖는 거예요. 네. 즉 대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상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대주주를 위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활성화될 수가 없죠. 네. 다시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고 금융자본주의 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가주의 국가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변화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체질이 변합니다. 저는 자본주의 찬성하냐 반대하냐 다음 문제예요. 예. 온전한 의미에서 자본주의 국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맥락에서 광주, 전남도, 전라도, 호남도 뭔가 새로운 길을 열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길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저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예.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AI 하니까 AI 해야 된다. 하지만 네. 광주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AI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고속도로예요. AI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예. 그 과정에서 광주 전남만이 할 수 있는 생태 친화적 발전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만이 주권자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주권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앞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큰 사업을 국제적인 글로벌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들마다 앞다퉈서 이제 국정과제로 우리 거 이거 넣어달라 다 이제 뭐 이렇게 앞다퉈서 이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보다 예. 한 반발짝 앞서 나가야 됩니다. 아, 정부의 기획안을 보고 따라가면 정부의 기획안에 맞추려고만 하면 예. 정부는 호응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호응하게 만들려면 이재명 정부의 원칙에는 맞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한 그 반발자국을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와 예를 들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뭘로 연결한다? 생태도시로 연결한다. 뭔가 이게 아직까지 이 세 가지 연결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걸 좀 더 점진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궁금한 문제도 앞서서 우리가 바라는 거 말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군공항을 광주 전남의 것을 정부가 지금까지 빌려 쓴 거잖아요. 빌려 썼는데 나갈 때 우리 보고 이사비용까지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사비용만 주는 게 아니라 가는 집에 집까지 지어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사용료를 내라고 해야죠. 정부 보고. 그래서 정부가 이 군공항 이전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대라. 무항군에 1조 원도 대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군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상에 없는 인류 역사가 아직 만들지 못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는 이 서남 해안에 에너지, 새로운 재생에너지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예. 그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로 친환경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AI가 꿈꾸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걸 제시해 줘야 되죠. 그래서 광주, 전남 또는 모든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 새로운 미래상이 어디서 광주에 생길 수 있겠구나. 저 궁공항을 이전하면 모두 행복하겠구나. 네. 이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죠. 비전을 보여준다는 게 좀 핵심인 것 그런 걸 같아요. 함께 꿈꾸게 해야 됩니다.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광주 시민 모두가 함께 상상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거예요. 함께 상상하기 위해서. 네, 구체적으로 상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AI나 뭐 모빌리티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반보도 앞서서 그렇죠. 에너지 고속도로 또 생태 도시를 좀 엮어서 더 그렇죠. 상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Y 프로젝트도 사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 모든 것을 희망차게 연결시켜야 다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함께하지 못했고 시민들이 상을 그리지 못했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지 못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걸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거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종 좀 위기를 딛고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 정부가 불러올 변화 어떻게 좀 희망적으로 그리시나요? 저는 민주주의는 결국은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시민들의 힘이라고 보고 시민들의 힘 중에 저는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 그 국민 주권 정부를 제대로 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5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군사력만 5대 강국에 해당됩니다. 문화산업도 거의 5대 강국에 포함됩니다. 예. 그러면 문화산업이 5대 강국에 들어서 더 다른 분야까지 추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문화, 예술 분야가 더 지금보다도 더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그분들에게야말로 처음으로 정 안 되면 청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이라도 제공해야 된다. 네. 그런 것을 광주가 먼저 해보면 어떤가? 광주가 그동안 문화 중심도시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 먼저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 돈을 시범도시로 광주가 지정하면 정부가 돈을 안 줄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꿈이 그 방에 반발짝 앞서 나가 추진하면 저는 그런 거 꿈꿔야 된다. 좋습니다. 오늘 또 넘치는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또 먼 걸음 해주신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을 네, 빠르게 빨랐어요. 하셨죠. 예. 빨랐어요. 죄송해요.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다음 기회에 또 더 길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